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이제 디지캡 차트를 쓱 봐볼게요. 일단 디지캡은 제가 유튜브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거 보시면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는지 아실 수 있고 대응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공시를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일단 4월 15일에 한 차례 있었고,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상장 예정일이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2021년 6월 9일에 또 한 차례 공시가 있었고, 상장 예정일이 6월 29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를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관련해서 봅시다. 일단 21년 4월 15일부터 보면 4월 15일이 일단은 이 빨간 줄 다 지울게요. 4월 15일이 이날. 일단 요 앞에 상승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 엮여서 두 차례 빵빵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월 13일 날 이제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15일 이날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 공시가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게 어느 정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저같이 일반 개미는 정보가 공시나 뉴스가 나고 나서 알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맞을 수밖에 없네요. 저 당시 때 저는 디지캡 성장성을 보고 계속 홀딩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시 차트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4월 22일 날 보시면 요날 4월 22일에 진행이 되고 옆으로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 9일 날 두 번째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죠? 오히려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나서 상장 예정일인 2021년 6월 29일 6월 29일 5일 전부터 다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팩트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윤석열 관련주로 급상승, 이 부분이죠. 두 번째, 1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이틀 전에 급락, 이 부분이죠. 세 번째, 21년 4월 15일 1회차 청구권 행사 공시 요 날이고, 그리고 21년 4월 22일 날 추가 상장, 그리고 두 달가량 횡보, 2021년 6월 9일 2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상승 후 상장 예정일인 5일 전부터 조정, 그리고 21년 6월 29일 상장 후 이제 두 달 반 정도 흘러내림,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딱 팩트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요걸 해석을 해봐야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인지하셔야 할 게 전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24억 정도 남아 있네요. 한 차례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거 인지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팩트들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추가 상장이 진행되면 무조건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차 추가 상장 때 날짜로는 이제 21년 4월 22일 이후는 횡보로 진행했었고, 2차 추가 상장 때 날짜인 이제 21년 6월 29일 기준으로는 하락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따지면 여기는 한 달 반에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여기도 두 달 반 이상 정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1.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추가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힘이 없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낮은 가격에서 이제 산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되니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썩 뭔가는 없고 상식적으로 움직여 주네요. 여튼 전환 청구가 행사를 통해서 추가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힘이 없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죠?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하고 두 달 정도 뒤에 다시 매수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관련 이슈는 처음 맞아봐서 이번에 공부 좀 하려고 안 빼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돼서 요날 이, 이 언저리 어디 날에서 제가 추가 매수도 진행했었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전날은 자리가 좋더라도 전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잔여 금액이 남아있다면 짧게 치고 빠지던가 아니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네요. 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추가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힘이 없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번째, 단타 정도만 가능하고 장기적인 추가적인 매수는 비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보나 하락이 추가 상장일 기준으로 두 달 정도는 지속되니 매수를 하고 싶으면 추가 상장일 기준으로 두 달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단타 정도로만입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하면 두 번째가 추가 상장일 기준 두 달 뒤에 단타 정도만 가능하고 장기적인 추가적인 매수는 비추.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개만 파악해도 앞으로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중 갑작스런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보이시죠? 간단합니다. 추가 매수 금지, 홀딩 또는 부분 매도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까지는 이제 이 정도만 파악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른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뜬 종목들 추적해보고 미세하게 부분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거랑 체크해 볼게. 한 번에 더 전환 청구 행사가 언제 일어날까? 요거랑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물량을 받아낼까? 요거입니다. 요거까지 파악을 하면 전환 청구권 행사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전환 청구권 행사 이후 주가가 폭발을 한다면 파악한 팩트랑 추론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력이 이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무리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여기서 어떤 관계는 아예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세력에게 물량을 넘긴 건지 등입니다. 이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무리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해서 물량을 소화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3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뜨고 살펴봅시다. 네, 오늘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떴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디지캡을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카카오랑 네이버가 많이 빠졌죠. 이거 왜 그런지 저만의 해석이랑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봐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